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10대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퇴가 늘어나면서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자퇴의 이유입니다. 단순한 반항이나 학업 포기가 아니라 미국 학교의 안전과 교육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본능적 거부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한국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단 일주일의 경험이 10대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낀 걸까요? 그들의 인생을 바꾼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국이요?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때는 이름만 들어도 코웃음 쳤던 나라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피아 테일러입니다. 지금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에 물든 캘리포니아 소녀였어요. 저는 미디어 업계 종사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방송국 PD, 아버지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시죠. 저녁 식탁에서조차 미디어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당연히 저는 미국식 교육이 세계 표준이라 믿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왜 그래야 했겠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 우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기대했던 건 학교 전통인 해외 수학여행이었어요. 선배들이 파리, 로마, 심지어 시드니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꿈에 부풀어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번엔 런던이면 좋겠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꼭 가야지. 아냐, 바르셀로나가 좋을 것 같아. 지중해 해변에서 사진 찍고 싶어. 나는 암스테르담이 좋을 것 같아. 운하랑 자전거 여행이 환상적이래. 저도 속으로는 베니스를 꿈꾸며 곤돌라 위에서 찍을 인생샷을 상상했어요. 한 달 동안 빈티지 유럽 사진을 모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준비를 했죠. 친구들과 함께 유럽의 역사적인 건물들 앞에서 찍을 사진들을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발표날, 교장 선생님의 첫 마디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아시아입니다.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체육관에 모인 300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교환했어요. 아시아라니? 유럽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지. 당연히. 애니메이션, 스시, 온천, 교토, 도쿄 디즈니랜드 갈 수 있어. 일본 지지파는 순식간에 힘을 얻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지만 적어도 일본은 친숙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미국 대중문화에서도 일본은 자주 등장했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친한 나라잖아.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아? 제 친구 에이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위험하잖아.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야. 뉴스에서 미사일 계속 나오잖아. 게다가 한식은 너무 맵다던데. 우리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곤 북한과의 갈등,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K-팝 소식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조용히 있던 제시카가 불쑥 말했습니다. 미국 학교 총기 사고 수백 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대.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에도 근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매달 총기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저도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완전 봉쇄 훈련을 하는 동안 교실 구석에 웅크린 채로 15분을 보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잖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최첨단 도시. 일본은 과거의 영광이지만 한국은 미래야.
내 사촌이 한국 여행 다녀왔는데 밤에도 여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대. 너무 안전하대. 삼성, 현대, LG.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한국 회사잖아. 점점 커지는 한국 지지파의 목소리. 한쪽에서는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내세웠지만 한국 지지파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학생 투표는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고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에게 맡겨졌습니다. 며칠 후 다시 모인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최근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학교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식단이 나왔거든요. 갈비탕, 잡곡밥, 제철 나물, 심지어 디저트까지. 반찬 종류만 해도 5가지가 넘었고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장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급식은 대부분 기름진 피자 한 조각, 튀긴 감자, 그리고 달달한 음료수가 전부였죠. 영상 아래 댓글에는 미국 급식은 이것에 비하면 교도소 음식, 이럴 거면 우리나라 급식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지? 저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영상이 끝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곧바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 비교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은 일부 학교만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학교가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시스템도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지만 한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 균일한 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전 지표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 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무엇보다 문화적 영향력에서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결국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됐습니다. 발표 후 친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일부는 실망했지만 저처럼 호기심이 생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함에 뒤척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분단국가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제가 아는 한국은 CNN에서 보도하는 북한 관련 뉴스와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13시간의 비행. 창 밖으로 사라지는 LA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북한 미사일, 군사적 긴장, 낯선 문화와 언어. 소피아, 괜찮아? 옆자리에 앉은 친구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조금 불안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나도 그래. 하지만 여행은 항상 모험이잖아.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 제이슨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요?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LAX가 지저분하고 혼잡했다면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공기는 쾌적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단정한 복장으로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 미국에선 입국 줄에만 30분 이상 서 있는데 여기선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게 로봇이야? 진짜 움직이네. 와, 영어로 대답도 해주고. 이게 진짜 위험한 나라라고? 제 친구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미국 집보다 빨랐고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나 지금 4K로 영상통화하고 있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미국에선 영상통화만 해도 끊기는데. 이게 5G? 다운로드 속도 봐. 영화 한 편이 10초 만에 받아져.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넓은 도로, 질서 있는 교통, 깔끔한 건물들. 특히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리 곳곳에 QR코드 안내판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 호텔에 체크인한 후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하이테크였어요. 스마트 변기부터 시작해 음성으로 제어되는 조명, 심지어 침대 옆에는 스마트홈 컨트롤러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봐. 커튼이 리모컨으로 열리고 닫혀. 욕실 거울에 날씨 정보가 표시돼. 우리는 호텔 주변을 잠시 산책하며 첫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을 했는데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옛날 옷 입고 사진 몇 장, 뭐 대단하겠어? 저와 친구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을 때 그건 단순한 옷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고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는 과정부터 특별했어요. 거울 앞에 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와, 이 옷 색감이며 자수가 정말 아름답다.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고운 비단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옷 한 벌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은 예술작품 같아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통 의상이 있지만 한복의 색과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요. 프랑스에서 온 여행자가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있는데. 경복궁을 거닐며 600년 역사를 품은 건축물들을 보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구나 전쟁과 식민 지배를 겪고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이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 생각해봐.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왔어요. 이건 놀라운 회복력이죠. 저녁에는 광장시장과 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떡볶이, 어묵, 호떡, 꽈배기. 이국적인 음식 냄새와 활기찬 분위기에 취했어요.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매운데 끊을 수가 없어. 친구 레이첼이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호떡 진짜 맛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고. 마이클은 호떡에 반해버렸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먹다 매워하자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이구나. 매우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낯선 나라의 어르신이 미소와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고 할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셨어요. 잘했네.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그날 밤 우리는 조별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 세상에, 이 밤에 혼자 다닌다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 저기 봐, 여자 혼자 이어폰 끼고 걸어가. 핸드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들고 다녀. 여기 진짜 평화롭다. 미국에선 어두워지면 여자들 혼자 못 다녀.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에 노출된 우리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건 한국의 명문 특목고 방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과연 미국 학생인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학교에 도착하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교복은 미국의 평범한 복장과는 달리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모든 학생이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 반가워. 우리 학교 구경시켜줄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다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친구 조던이 속삭이자 저도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거의 원어민 수준이야. 우리가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학교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교실마다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모두 최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걷다 문득 유리장 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시대회, AI 챌린지 등 각종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메달이 빽빽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반짝이며 수십 개의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고등학생들이 받은 거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상들이야. 올해도 준비 중이지. 이번에는 로보틱스 대회도 있어서 우리 팀이 참가할 거야. 마치 평범한 일처럼 말하는 표정이었지만 저에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 학교엔 농구 트로피 하나가 전부인데 이곳은 학문적 성취를 스포츠 성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매년 국제대회에 나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거의 모든 학과에서요. 수학, 과학, 프로그래밍, 디베이트, 로보틱스.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전통이 있어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참관한 수학 수업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교실은 조용하고 집중된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칠판에 나와 미적분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 먼저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지고. 학생이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저 칠판의 수식들 이해가 안 돼. 미적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기초 대수학을 배우고 있잖아. 헉, 저건 우리 미국에선 대학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한 학생이 칠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실제 AI 머신러닝에서도 기초로 쓰이죠. 저는 방과 후에 인공지능 스터디 그룹에서 이걸 응용해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도구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실생활과 연계해 생각하고 미래 직업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은 지난달에 양자 컴퓨팅 기초 이론도 배웠어요. 대학교 교수님이 특강으로 오셨거든요.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양자 컴퓨팅을 배운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절로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학교 끝나고 자율학습 2시간, 집에 가서 또 2~3시간 정도. 하지만 시험 기간엔 더 많이 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한다니. 처음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학생들은 공부를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하면 힘들지 않아? 친구 레이첼이 물었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목표가 있거든요. 대학에 가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죠.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다음 주말 파티에 가는 것? 인스타그램에 새 사진을 올리는 것? 그들에 비해 제 꿈은 너무 단기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수업 후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급식실로 안내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지만 실제는 영상보다 더 놀라웠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고급 뷔페처럼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각종 나물, 제철 과일, 요구르트까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어요. 와, 이게 진짜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제 감탄에 친구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소피야,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아. 우리 학교 급식사 보면 울겠다. 음식은 담백하고 영양이 고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통조림 콩, 말랑말랑한 피자, 인스턴트 푸딩이 전부였는데 이곳에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점심이 아니야. 이건 학생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증거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급식을 마친 후 한국 학생들과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여러분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거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이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셔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저는 로봇 동아리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답은 단순히 놀이 시간이나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배움과 성장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교육과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숙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모든 풍경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을 경험했거든요. 한국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아웃할 때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여러분의 방문이 즐거웠길 바랍니다. 다시 한국에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에는 한국 전통 책갈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작은 정성에도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자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LA가 가까워질수록 그리워했던 고향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친구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나, 한국이 그리워질 것 같아. 뭐?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가기 싫어했잖아. 알아.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어.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첫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 놓인 미지근한 감자튀김과 흐물흐물한 스파게티를 보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젠 못 먹겠어. 한국에서 먹었던 정갈한 급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실의 낡은 책상들, 지루한 강의식 수업, 느린 학교 와이파이, 총기 위협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실. 다시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곳의 질서, 안전, 열정적인 학습 문화가 그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업 도중 울린 총기 경보였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담임 선생님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우리는 교실 구석에 모여 앉았어요. 불 꺼진 교실에서 숨죽여 앉아있던 시간, 떠올랐던 건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 이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정말 생각해봤니? 하지만 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교과목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의 질서, 그리고 학생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에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으셨나 봅니다. 더 조사해보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입학 요건은 무엇인지. 며칠 동안의 논의와 조사 끝에 부모님은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국제고등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놀랐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소피아, 넌 정말 용감하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연락 자주 해줘.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입학 인터뷰. 하나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학시험과 면접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테일러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문장도 어색했지만 몇 개월 후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한국어는 어려웠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언어였습니다. 발음, 문법, 한자.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이 즐거웠어요.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소피아. 한국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꼭 성공해서 돌아와.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으며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소피아, 이 단어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한국 음식 만들어 줄게. 다음 주 수학 시험 같이 공부하자. 한국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며 보는 서울의 풍경,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에 연결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요. 가끔 미국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면 그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소피아, 너 정말 달라 보여. 더 자신감 있어 보여.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아? 우리도 한번 한국 가볼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세상의 편견을 모두 바꿔놓았어. 너희도 꼭 와봐.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직접 경험해봐야 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단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깨끗한 거리, 안전한 사회, 최첨단 기술, 맛있는 급식, 열정적인 교육이 다른 이들에게는 꿈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문화와 시스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꿈의 나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이룬 성취는 우연이 아닌 수많은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세계와 공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